기존의 주방의 형태는 이렇게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위치가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저희 우측으로 이렇게 냉장고가 이렇게 쭉 놓여 있죠. 기존에는 지금 제 옆으로 이 정도의 자리가 안방으로 출입하는 공간이었는데, 아까 보셨던 이 주방의 레이아웃을 잠깐 들여다보면,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까지 놓을 수 있는 뎁스까지 확보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안방의 구석에 보면 방이 조그맣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안방이 원래 기존에 였던 공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오늘은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공사를 맡긴 고객님께서 마이너스 옵션을 신청해 기본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이 내부의 인테리어를 맡기셨습니다. 아내분과 남편분 그리고 아드님 이렇게 3명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공간인데요. 고객은 첫 미팅부터 인테리어에 대한 확실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니즈는 서재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서재를 아빠와 아들이 함께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공간이 막히지 않고 공용 공간과 조금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방의 레이아웃에 관한 니즈였는데, 안방에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긴 공간이 있었고 고객께서 이 드레스룸을 남편분의 또 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아내분과 남편분이 서로의 독립된 공간을 점유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연결되어 있기를 또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방에 관한 고객의 니즈였는데요. 고객께서 사용하려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그리고 기타 필요로 하셨던 가전제품을 주방에 다 넣으려면 기존 주방이 가졌던 볼륨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따라서 주방의 영역이 거실로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객과 저희 알랩서울 둘 다 이를 원치를 않았어서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런 니즈들을 푸는 과정 자체가 참 재미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니즈들을 풀어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복도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거의 지금 보면은 4m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진행을 했어서 가벽만 놓여있던 공간이라 비교적 레이아웃 구성에 있어서 수월했습니다. 기존 공간의 평면 구성을 보면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과 그리고 현관 팬트리, 그리고 복도에 면한 팬트리가 거의 볼륨이 비슷한 정방형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 공간들에 링크되어 있는 이런 복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볼 수 있는 이 공간들은 겉보기에는 커 보여서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에 각각 복도 공간들이 숨어 있어서 공간 활용 면에서는 많은 로스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 이 창고의 1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 중앙에 있는 빈 공간의 파편들을 한데 모아서 연결된 복도로 구성을 해줌으로써 공간의 확장감을 더해주고, 그리고 둘째로는 디귿자 형태로 분리되어 있던 이 수납의 형태를 기다란 수납으로 한데 묶어서 공간을 분리시키는 벽의 역할을 하게 함과 동시에 수납의 볼륨은 또 유지하도록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각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는 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현관은 이 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을 조금 더 길게 늘려줌으로써 이 집의 기승전결의 위계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안쪽에 이렇게 분전함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위치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구성하면서 신발장의 볼륨 또한 이렇게 얕게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가 기존에 이제 내력 기둥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기둥과 신발장을 앞으로 조금 빼주면서 어떤 단차가 생겼는데, 이 단차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켓도어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스윙 형식으로 당기는 도어보다도 훨씬 이용이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공간도 좀 더 정리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면은 전체 필름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어재에 쓴 필름과 목공을 하고 필름 마감을 한 영역의 재료가 서로 같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공간이 통일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의 영역이 늘어난 만큼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 발목등과, 그리고 뒤쪽에는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그림 같은 걸 좀 걸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저희 계획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보시면은 지금 바닥 재료가 저기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좀 더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현관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집의 인트로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에 이 옆 공간이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마주하게 되는 현관 앞에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벽이 있어버리면 많이 답답했겠죠. 이렇게 동선을 저쪽으로 보내주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훨씬 더 프라이빗하고 방에서 나왔을 때도 조금 더 아늑한 그런 공간이 되었죠. 아까 보았던 신발장의 후면으로 이렇게 얕은 볼륨의 장이 쭉 놓여 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장이 기역자로 만나게 되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그러면 공간 활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깊은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타일러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지금 도어지가 전체가 통일된 리듬으로 이렇게 쭉 연속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통일된 면으로 일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장을 열어보면 전체적으로 이 장의 뎁스가 전부 제각각이에요. 한마디로 공간의 필요에 따라서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넣는지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공간의 뎁스들을 전부 기능적으로 좀 구성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현관 앞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유리도로 계획된 방이 보여요. 이 방은 서재방인데요. 요즘 서재 공간은 아이들의 공부방 혹은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쇄적인 구조의 경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관찰하거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투명한 유리의 소재를 계획을 해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조금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했을 때 또 나름대로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쓸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저희가 안쪽에다가 커튼 박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개방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벽면 전체를 이렇게 책장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오픈 책장 구성하실 때 한 가지 꿀팁을 조금 드려보자면, 보통은 이렇게 오픈 책장들이 도어마 감재를 사용해서 구성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이번에 속장 재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속장 재질이 뭐냐면 14명 PB 소재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그걸 사용하면 페트 소재보다 훨씬 더 이제 강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책을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책장 같은 경우에는 PB로 구성을 해주시면 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표면의 마감 또한 LPM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유지 관리가 쉽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책장 구성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을 딱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바로 보이는 시야가 이 곡면으로 처리된 이 거실 벽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을 직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 중문에서 바로 마주보는 이 벽체를 이렇게 유선형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벽체 자체가 TV 박스가 매립이 되면서 공간이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을 이 벽체 자체를 뒤로 밀면서 서재방을 오히려 조금 줄여주고 거실의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TV 매립박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전체적인 어떤 톤 앤 무드가 조금 정갈하고 되게 단아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마루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야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이 마루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현장은 고객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나무의 질감이 살아있고 또 옹이도 이렇게 많은 이런 진짜 나무 같은 내추럴한 느낌들을 되게 선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목마루를 구성을 해드리고 나니까 공간 전체가 훨씬 더 정갈한 분위기, 좀 고요하고 이런 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공용부의 이런 전체적인 벽지 마감도 디아망 포티스를 사용을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좀 표면에 질감들이 느껴지는 엠보가 있는 그런 도배지인데, 이 도배지를 벽체와 그리고 천장까지 모두 다 같이 마감을 해서 공간이 조금 통일되고 정리된 느낌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방의 형태는 이렇게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위치가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저의 우측으로 이렇게 냉장고가 이렇게 쭉 놓여 있죠. 그리고 벽체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 벽면 자체가 팬트리 창고 공간에 벽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팬트리 공간을 다 허물고 없애면서 그 팬트리 공간을 이 냉장고의 자리로 조금 내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방이 조금 넓어진, 볼륨 자체가 좀 많이 넓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장을 구성하는 이런 마감재들이 쭉 이 벽체를 따라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벽체가 지금 보시기엔 좀 도어같이 보이죠. 키 큰 장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벽체 후면에는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내력벽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마감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뭐 다시 도배나 필름 마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도어재를 다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이 전체가 하나의 마감재로 정리가 되었다. 이런 점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의 볼륨 자체가 이 냉장고가 뒤로 밀리면서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가 이렇게 되게 거대하게 놓여져 있죠. 아일랜드를 구성을 하면서 이쪽 벽면 뒤에도 부술 수 없는 그런 내력벽이었거든요. 저희가 벽체를 일부러 조금 앞으로 빼내고 선반을 걸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원목 선반은 중문이랑 마루 색감이랑 다 맞춰가지고 이 공간 전체적인 우드 톤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고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다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려서 좀 단단하고 보기에 깔끔하게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뒤로 가셔서 주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밀레 세척기를 사용하실 때 장점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띄움 시공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밀레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부를 보강하면서 하부 띄움을 해주고 위아래로 이렇게 장을 구성해서 허리를 숙이지 않더라도 이제 식기세척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부님들 편하시겠죠. 지금 여기는 창가 밑에 이렇게 싱크볼이 놓여있는 그런 형태예요. 보통은 저희가 밥솥을 구성할 때 바로 쌀을 씻고 넣으실 수 있도록 싱크볼 옆에 밥솥을 구성을 해드려요. 이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통은 밥솥장을 앞에 도어를 만들어 드리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앞에 패널을 만들어 드리면서 밥솥장이 안에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밥솥장 하단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 들어갈 수 있는 장도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인덕션 설치하면서 엘리카 후드를 사용해 주었어요. 이 후드가 강제배기 기능이 상당히 좋아서 다운드래프트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이런 형태의 후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서 있는데요. 안방은 고객님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실용성이 최대한 반영이 된 공간이에요. 기존에는 지금 제 옆으로 이 정도의 자리가 안방으로 출입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딱 이 정도의 공간이 붙박이장의 볼륨이에요. 안방에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붙박이장 동선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출입구의 위치가 거실에서 보았을 때 지금 제가 위치한 이쪽을 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방의 레이아웃이 공용부 주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주방의 레이아웃을 잠깐 들여다보면 식탁이 위치한 주방 공간의 이 깊이가 안방의 출입구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가 됐고,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까지 놓을 수 있는 뎁스까지 확보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입구 바로 좌측에서부터 붙박이장이 총 와이드가 돼요. 붙박이장의 위치를 처음에 옮기려고 했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쪽 벽체가 전부 외기에 바로 면하는 공간인데 붙박이장이 외기의 벽면에 바로 붙게 되면은 뒤쪽에서 결로가 생기고 그리고 공기순환이 좀 안 좋아져서 붙박이장의 컨디션과 그리고 방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었는데 집에서 공간을 계획할 때 별도로 드레스룸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에 도어가 위치한 이 공간 자체가 복도에 면하게 해주면 편복도가 아닌 중복도의 기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 내에서도 더 효율적인 그런 공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도 이 공간 안에서 좀 채비를 할 수 있으니까 문을 열어두었을 때도 거실에서 보이는 이 복도에 비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안방의 구석에 보면 방이 조그맣게 하나가 더 있어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여기는 안방에 원래 기존엔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레스룸을 모두 다 이제 안방 내부에 충분한 볼륨들을 만들어 드리면서 여기에 독립된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드렸어요. 이 방은 남편분이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그런 방입니다. 안방이지만 또 남편분이 혼자서 뭔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딱 컴팩트하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싱글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도어가 딱 그 라인에 맞춰져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팩트한 공간일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도가 정확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레이아웃을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평대에 방이 4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보통은 600에 1200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600에 600각 타일을 사용해서 구성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정갈하고 깔끔하고 이쁘죠. 요즘 조금 무늬가 되게 강하거나 이제 트레버틴 계열의 타일들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고객님의 취향을 가득 담아서 조금 깨끗한 톤의 타일들로 구성을 해드렸다. 이런 점들 설명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 무광 니켈 사용하면서 톤을 좀 많이 맞춰줬어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600에 600각 타일을 사용하면서 조금 비용을 줄이시길 원하셨고 대신에 그 비용을 캐라폭시 시공에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아덱스 줄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줄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캐라폭시로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곰팡이나 이런 오염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원하시는데 사용했다. 이런 점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둔촌주공 프로젝트가 현재 12,000세대였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예요. 이는 곳 건설사에서 12,000개의 가정의 삶의 방식을 규정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에 거부감을 느끼셨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하고 우리 가족이 원하는 집을 구해내기 위해서 같이 으쌰으쌰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희 고객께서 원하시고 지향하셨던 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갈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갈하다는 건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요소 각자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원목 소재나 또 원목 마루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에이징 되면서 더욱 중후한 멋스러움을 뿜어내는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구축 아파트가 돼버리지만 이에 종속된 이 집만큼은 유통기한에 제약받지 않고 그 가치가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저희 알랩서울의 공간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